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사는 63 할머니입니다. 평소에 이런데 글 올리는 거 잘 몰랐는데요. 마땅히 얘기할 곳도 없고 마음은 답답해서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보냈고 그 뒤로 쭉 둘이 살아왔어요. 아들은 농사를 짓고 저는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아들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 생겼나 보다 했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오고 말도 곱게 하고 저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식당 수익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건물 대출은 많이 남아있는지, 2층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오래됐는지, 그때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넘겼어요. 별 뜻이 있겠냐 싶었지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그냥 스친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감자를 씻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 열 시간이 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금세 빨개지는데 겨울이 되면 그 감각이 더 선명해지지요. 수도가 앞에 서서 감자 껍질에 묻은 흙을 하나씩 털어내고 있는데 위층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내려가도 돼요? 밥도 못 먹고 뭐가 급한가 싶어서 그래 하고 짧게 대답을 했더니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둘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여자가 한 명 따라 들어왔어요. 40은 됐을까? 그보다 조금 적을까?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옅은 새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과였어요. 시장에서 파는 흔한 약과 상자였는데 양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은 그 말만 하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정이에요.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에 물기가 있어서 앞치마에 한번 쓱 닦고 나서 그래요? 반가워요. 하고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선뜻 더 할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받아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권했어요. 아들이 의자를 빼주고 셋이 식당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아직 식재료 손질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라 마음이 조금 쓰였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직접 감자 농사도 하시고 식당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농사는 하고 나는 그냥 식당만 해. 그래도 두 분이서 이걸 다 꾸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흔히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뭐 그렇지 하고 웃고 넘겼습니다. 차를 내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뒤쪽에서 서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3층이 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넓은 집에 어머님이랑 아드님 둘만 사시면 적적하지 않으셨어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3층이 넓긴 하지요. 처음 지을 때 아들이 방을 넉넉하게 빼자고 했고 저는 그냥 아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만 하고 주전자를 가지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서정이가 낮게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서로 많이 편해진 듯 보였습니다. 차를 내놓고 다시 앉았을 때 서정이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식당 간판 쪽이었다가 길 건너편을 보고 다시 식당 안을 훑더니 말했어요. 여기 강원도는 겨울이 많이 길죠? 눈도 많이 오고요. 그렇지. 여긴 겨울이 길어. 그럼 겨울에는 식당 손님이 좀 줄겠네요. 아니, 겨울엔 오히려 바쁘지.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은 꼭 오시더라고. 서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끊지 않으려는 것처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참을 앉아 얘기하다가 일이 있다며 서정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배웅을 나갔고 저는 상에 놓인 찻잔을 정리했어요. 아직 손질 못한 감자가 수도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어요. 어땠어요, 엄마? 저는 행주로 찻잔을 닦으면서 글쎄,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겠어. 하고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에요. 다만 창밖을 보다가 했던 그 말이 아까부터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닦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새벽에 눈이 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이 어떤 색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흐리면 손님이 줄고 맑으면 줄을 서는 날이 생기니까요. 날씨 하나로 그날 감자를 얼마나 씻어둘지가 달라집니다. 오래 하다 보니 몸이 뭔지 알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면 아들보다 제가 먼저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들은 날이 밝으면 밭에 먼저 나가고 식당 준비는 제가 시작해요. 둘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거지요. 수도가에 서서 감자를 하나씩 씻다 보면 손이 먼저 알아서 움직입니다. 억지로 빠르게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느긋하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속도대로 하는 거지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옹심이 반죽을 치대고 국물 육수를 올리는 것까지가 오전 일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명절 전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요. 문을 열기 전까지 혼자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간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소금을 더 넣을지 아니면 그냥 둘지 제 미각 하나로 그날 식당이 결정되는 셈이지요. 예전에는 아들 밥도 챙겨야 했으니까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들이 처음 밭을 갈던 해에 감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씨감자가 반 이상 썩어 나왔지요.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면 말수가 없었고 저녁도 잘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먼저 먹고 치웠어요. 억지로 먹이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잘 안 됐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비료포대 옆에 껴있던 종이를 꺼내놓더라고요. 품종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밭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매로 넘기던 걸 그만두고 아들이 직접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게 벌써 30 초반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다리를 절면서 상자를 들고 이 식당 저 식당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어느 식당이 받겠다고 했다. 어느 공장이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런 말을 짧게 하면 제가 그래 하고 밥을 더 떠주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 식당을 하는 건물을 짓기까지는 꽤 걸렸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시작한 건 남편을 보내고 나서였어요.
처음에는 남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탔고 겨울에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맺혔어요. 아들도 몰랐을 거예요. 퇴근하면 그냥 씻고 자는 거니까요. 지금도 겨울이면 손등이 먼저 틉니다. 습관이 된 거죠.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3층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한두 해쯤 지났을 때였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생기더니 주말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냥 감자를 씻었어요. 손님이 늘었다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씻어야 하는 감자가 더 많아진 것 말고는요.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올라와서 2층 전세 들어온 세입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좀 쉬엄쉬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쉬어? 오는 손님들은 다 받아야지 하고 대꾸했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꽤 오랜만인 것 같다 싶었는데 굳이 말은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3층에 올라오는데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렸고 난간을 잡았어요. 아들도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린다는 걸 그때 새삼 생각했지요.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핸드폰 화면이었어요. 환하게 켜진 화면 쪽으로 얼굴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순서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는 시기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자르고 들어온 건 어느 저녁날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발소를 다녀왔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머리 좀 잘라라 해도 귀찮아요 하고 넘기던 아들이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다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을 떠주면서 한번 봤는데 옆머리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니? 군영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어느 날은 외투가 바뀌어 있었어요. 밭에 나갈 때 입던 투박한 점퍼 대신 좀 더 얇고 깔끔한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그냥 하나 샀어요. 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샀냐고 한 것도 아닌데 급하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원래 아들은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이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씻고 바로 식탁에 앉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녁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밥 다 됐다고 오라고 하면 조금만 있다가 먹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요. 저는 차려둔 밥을 다시 데워 올려놓고 먼저 먹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딱히 짚이는 건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좀 바빠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한 번은 식당 마감을 하고 올라오는데 아들이 3층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한번 돌렸다가 다시 난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통화를 언제 마쳤는지는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거실에 나왔어요. 엄마, 주무시려고요? 응, 피곤하네. 너도 어서 자라. 네.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들어갔어요.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말에 아들이 밭 정리를 하거나 납품 관련 장부 같은 걸 보거나 했어요. 집안에 있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외출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야 들어오는 날이 한 번, 두 번, 그러다 주말마다 반복됐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잠깐이 언제나 두세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밀린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앉아서 TV를 보거나 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린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아들이 들어오면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작은 종이봉투였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엄마 드리라고요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곶감이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곶감 몇 개. 이게 뭐야? 서정 씨가 엄마 갖다 드리래요. 저는 봉투를 한번 들었다 놓고 그래 하고 대꾸했습니다. 아들이 주방 쪽을 둘러보다가 저녁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면서 감자탕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됐다 하면서 손을 씻으러 갔어요.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정이가 한 번 더 왔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는지 서정이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1층 식당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하니까 소리가 다 들렸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저는 그렇게만 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아들 자리에 테이블 위에 영수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계산을 하고 나간 것 같았어요. 서정이가 자주 오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주에는 3번도 왔어요. 올 때마다 꼭 뭔가를 갖고 왔습니다. 작은 과일이나 음료 같은 걸 들고 왔는데 들고 오는 게 달라질 때마다 무언가를 살피고 온 것처럼 딱 맞는 것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귤을 먹었더니 이번엔 귤을 들고 왔고 아들이 식혜 얘기를 했더니 다음엔 식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받을 때마다 고마워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끝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서정이가 식당을 들어오더니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랑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납품 차량 때문에 좀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쓸 재료를 다듬고 있었고 서정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이것저것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식당은 어머님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이 재료 다 된다고 보면 돼. 식당은 내가 보고. 그럼 수익도 따로 관리하시겠네요? 저는 대파를 다듬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게 딱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쓰는 거지. 아, 그렇구나. 같은 건물이니까 그게 더 편하겠다 싶어요. 서정이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저도 그냥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대화가 거기서 끊겼고 잠시 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다는 건 그날 저녁에야 생각이 났어요. 수익을 따로 관리하느냐라는 말이 저는 그냥 넘겼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특별히 이상하다고 결론을 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생각이 난 것뿐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서정이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집에 있었고 둘이 3층에서 내려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더 했고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데 서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2층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 오래되셨어요? 한 2, 3년 됐나? 그건 왜? 아니, 그냥요. 이 동네가 조용하니까 살기 좋겠다 싶어서요. 아들이 여기 살기 좋아요 하고 받았습니다. 저는 국을 한 번 더 저었어요. 2층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밥을 다 먹고 서정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서정이가 이미 그릇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같이 했어요. 서정이가 물을 틀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짓는 데는 오래 걸리셨어요? 꽤 걸렸지. 몇 년 모아서 지은 거니까. 대출은 많이 없으세요?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거의 없지. 아, 다행이네요. 요즘 금리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싶어서요. 서정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하고 짧게 맞췄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 소리를 켜는 게 들렸어요. 그날 서정이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이 서정이가 설거지 거들어준 거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정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든 돕고 싶어 해요. 그렇구나. 저는 행주를 개면서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아들이 저녁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정 씨 이야기 좀 해도 돼요? 해봐. 서정 씨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전세 기간이 다 돼가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대요. 저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요. 힘든데 내색을 잘 안 해요. 아들이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어지는 말은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는데 아들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힘든 사람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려다 멈춘 건지. 며칠 후에 서정이가 또 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서정이가 혼자 3층에 있었어요. 저는 식당 마감을 하고 올라왔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일어섰어요. 어머니, 다 마치셨어요? 힘드시죠? 괜찮아.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서정이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럼. 서정이가 복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복도를 한번 둘러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들 방 쪽, 빈 방 쪽을 천천히 훑고 나서 거실로 돌아오는 걸요. 저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납품건으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식당 마감을 하고 혼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 오히려 피곤한 법이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거운 그런 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TV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이가 복도를 훑어보던 눈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들 방 쪽, 빈 방 쪽을 천천히 훑던 그 시선. 저는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르다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납품처에서 이야기 중인가 보다 싶어서 끊었어요. 다시 소파에 앉으려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거기 이서정 씨 아는 분 맞으세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정이 언니예요. 제가 동생 좀 찾고 있어서요. 동생이 요즘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정이한테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예전에 동생 핸드폰에서 봤어요. 서정이가 일하는 곳 사장님이시죠? 상황이 급한데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것 같았는데 말이 조금씩 어긋났어요. 언니라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어색했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동생이 얘기 안 하던가요? 동생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동안 친정엄마가 봐주셨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애들이요? 네, 쌍둥이 아들이랑 딸이요. 어머나, 그걸 여태 모르셨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진 상태였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서정이가 했던 말들이 다시 지나갔어요. 수익 관리를 따로 하냐는 말, 대출이 많지 않냐는 말, 2층 세입자가 오래됐냐는 말, 겨울엔 손님이 좀 줄겠다는 말, 그리고 처음 만났던 날, 이렇게 넓은 집에 어머님이랑 아드님 둘만 살면 좀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밤에 들어왔어요. 납품건이 길어졌다고 했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줬어요. 아들이 앉아서 수저를 들다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정이 얘기 좀 더 해봐. 아들이 수저를 잠깐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사는 형편은 어때? 아들이 밥그릇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타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사는 데는 곧 나가야 한대요. 혹시 이혼했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 씨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아니,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쌍둥이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키우고 있대요. 전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쯤 됐어요. 서정 씨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계속 얘기 못 했었거든요. 나한테는? 아들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지 않고 일어났어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는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서정이가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양손으로 꼭 쥐고 있던 약과 상자.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던 것.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힘든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것과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밭에 나가기 전에 주방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감자를 씻고 있었고 아들은 점퍼를 입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서정이한테 연락해. 아들이 멈췄습니다. 오늘 한번 만나봐.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전해줘. 뭔데요, 엄마? 저는 씻던 감자를 채반에 올려놓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고 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일은 아니라고 전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자를 하나 더 집어들었습니다. 너도 다시 생각해봐.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이 집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야.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너도 알잖아. 너 다리 아직 성하지 않은 거. 저는 채반을 싱크대 옆으로 옮겼습니다. 농사도 식당도 지금처럼만 해도 벅차.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 사정이 딱하다고 네가 아이 셋을 키울 수는 없어. 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감자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서정이는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아들과 결혼만 허락하게 해준다면 평생 잘하겠다고요. 너무 난처했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총각인 아들이 아이 셋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아이들은 두고 서정이한테 너만 시집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마음속이 머릿속이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고 아들도 처음엔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다가오는 현실이 버거웠는지 한참 지난 어느 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서정이 전 남편이 사기 전과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 셋은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돈 벌러 이 동네 식당에 일하러 온 거였는데 손님으로 식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들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아들한테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처음 집에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온 여자였고 잘 되길 내심 바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헛헛하네요. 아들은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지금은 그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 얘기를 하고 나니 목까지 차올랐던 답답함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